안녕하세요. 우리모드 10대 보는 라디오 일연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국의 드래곤볼 관련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본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에서 잘못 알고 있는 드래곤볼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너 이름은 드래곤볼 상식 바로잡자이며 오늘은 그 첫 방송 1부입니다. 은근히 공식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나눠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드래곤볼 이야기를 종종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영상이나 블로그, 커뮤니티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 작게는 댓글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가 틀린 사실을 믿게 되는 또 다른 드래곤볼 팬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추측을 하나 해보자면 영어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검색해보면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원문과 비교했을 때 영문을 보면은 번역이라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의역이 들어있다던가 일부 누락된 상태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문 번역을 누군가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의역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원문과 비교했을 때 두 번이나 번역을 거쳐갔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지만 말이죠. 또한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제가 공식 자료를 찾아서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에서 이것은 틀렸다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른 블로거, 유튜버 또는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틀렸다며 악플을 달지 마시고 조용히 제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 역시 어디선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었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피해자가 아닐까 싶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장 가야지.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많이 본 내용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바로 잡을게요. 슈퍼 사이어인은 토리야마가 머리카락을 색칠하기 싫어서 만든 변신이다. 우선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손오공 머리 색칠은 토리야마 아키라가 하는 게 아니라 토리야마의 어시스턴트가 하는 일입니다. 닥터 슬럼프 후반부터 드래곤볼까지 마츠야마 타카시란 분이 어시스턴트로 담당을 해주셨어요. 특히 배경에 관해서는 거의 이분 담당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토리야마가 게을러서 머리를 칠하기 싫었다. 배경을 그리기 싫어서 다 폭발시켜서 하얗게 만들었다. 물론 토리야마가 구도를 잡고 기본 틀을 그리겠지만 마츠야마 타카시가 원래 배경 전문이에요. 마츠야마 타카시의 공식 사이트 아트 프론트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분의 배경 그림은 정말 끝내줍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로는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관객도 많고 배경 그리기가 힘들다고 어시스턴트가 토리야마에게 그냥 다 부셔버리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부터 어시스턴트의 일이 많아지면 토리야마가 어시스턴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배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폭발시켜서. 혹시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식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익사이팅 가이드라는 책인데요, 88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이에요. 왜 손오공은 슈퍼 사이어인이 되며 금발로 변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토리야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시스턴트가 손오공 머리 색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말이 있어서 시간 절약을 위해 금발로 하기로 했다. 거기다 손오공이 강해졌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 라고 말이죠. 몇몇 댓글을 보면 드래곤볼 공식 가이드북은 믿을만하게 못된다. 심지어는 토리야마의 인터뷰는 믿을만하게 못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솔직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공식 가이드북이나 작가의 인터뷰를 무시하고 그 반대하신 분의 뇌피셜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 뇌피셜이에요. 토리야마의 아내도 만화가예요. 정말 바쁠 때는 머리 색칠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토리야마가 바쁜데 머리 색칠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었으면 토리야마가 어시스턴트를 한 명 더 구했었겠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도 제가 상당히 본 내용이에요. 크리링의 딸과 크리링의 전 여친의 이름이 똑같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크리링의 전 여친의 이야기는 물론 드래곤볼 Z 애니메이션 기준이긴 하지만요, 제가 몇 번이나 영상과 글을 봐왔지만 이름이 달라요. 한글로 쓰면 둘 다 이름은 마론이 맞아요. 하지만 일어 카타카나로 썼을 때는 다릅니다. 이것 마론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하지만 크리링의 딸에는 이름에 작대기가 하나 더 있어요. 보시죠. 크리링 옛 여친의 이름은 마론이고 크리링 딸의 이름은 마아론이에요. 마를 늘려서 마론이라고 발음을 해야 해요. 카타카나도 다르게 써요. 작대기가 하나 있고 없고 뿐인데 이건 똑같은 거지 이걸 다르다고 하냐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짝대기가 들어가 있고 없고로 단어가 바뀝니다. 그렇기에 크리링의 딸과 크리링의 전 여친의 이름은 같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비슷하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세 번째, 손오공의 폭풍 성장 이유입니다. 드래곤볼은 손오공 유년기 시절부터 연재가 시작이 됐었고, 피콜로 대마왕전 이후에 갑작스럽게 손오공이 성장을 해서 등장을 했었죠. 하지만 손오공이 성장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오공이 어른이 되지 않으면 스토리를 이라고 검색만 해도요, 약속한 것처럼 다들 똑같은 글과 문장으로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와요. 국내에서는 손오공이 갑자기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손오공이 그동안 실시간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손오공을 성장시켜야 한다 라고 토리야마가 때를 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과연 이게 진짜 이유였을까요? 토리야마는 아무런 이유 없이 손오공을 성장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IT 미디어라는 곳에 게재된 전설의 점프 편집장 토리야마 아키라의 만화를 담당한 토리시마의 인터뷰예요. 내용을 보면 토리야마가 토리시마 편집장에게 손오공이 3등신이기 때문에 강렬한 전투씬을 그리기가 힘들다. 지금도 가능한 몸을 억지로 늘려서 전투씬을 그리고는 있지만 이제 한계다. 손오공을 성인처럼 하고 근육도 붙여야 앞으로의 전투를 그릴 수가 있다. 손오공을 크게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연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그냥 때를 쓴 게 아니에요. 손오공을 실시간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하면 개그 만화에서 액션 만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액션 만화를 그릴 수 있게 주인공의 성장과 근육을 원한 것입니다. 게다가 토리야마의 이야기를 반대한 것은 토리시마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모두 토리야마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고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토리야마가 손오공의 실시간 성장을 위해서 연재를 관둘 각오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그 이후에는 손오공 실시간 성장을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드래곤볼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토리야마 아키라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토리야마 아키라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글이에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토리야마 아키라는 일본 만화가 중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도 유명하며 일본 내에서 10대 부자 중 한 명에 속해 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면 정확히는 1981년에 만화가로서는 최초의 일본에서 개인 세금 납부자 10위권에 들어갔다. 닥터 슬럼프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였는데 드래곤볼은 참고로 다른 9명의 세금 고액 납부자들은 모두 재벌 오너들이었다고 한다. 뭐 돈이 엄청 벌었겠죠. 그런데 1981년도에 만화가로서는 최초로 일본에서 개인 세금 납부자 10위권에 들어갔다. 닥터 슬럼프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였다. 참고로 다른 9명의 세금 고액 납부자들은 모두 재벌 오너들이었다. 글쎄요, 정말로 10위권 안에 토리야마 아키라가 들어있으면 좋겠지만 제 상식적으로는 상당히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본은 고액 납세자 공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 납세자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은 범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폐지되었지만
이전 자료는 아직도 검색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문에서 이야기한 1981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 씨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단위는 만행이에요. 1980년도는 5,541만, 1981년도는 5억 3,924만, 1981년도는 5억 4천만엔 정도로 소득 금액이 10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닥터 슬럼프가 대히트를 친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1981년도 고액 소득의 1위부터 10위까지요. 총 랭킹에는 토리야마의 이름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재벌 오너들이라고 하는데 회사원과 무직도 보이네요. 그럼 1982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6억 4,700만엔, 역시 10위까지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로 넘어갈게요. 9,700만 정도로 토리야마의 랭킹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총합은 10위가 49억으로 이제는 넘사벽이 되었어요. 눈에 띄는 게 람마 2분의 1로 유명한 만화가 타카하시 루미코가 1억 4,700만 정도로 당시에 매종 일각부터 람마 등 타카하시의 만화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나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토리야마는 1983년도 이후부터는 리스트에서 이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다가 추가로 발견했는데 드래곤볼 만화책이 어느 정도 팔렸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2016년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1위가 원피스고 2위가 고루고 13, 그리고 3위가 드래곤볼이에요. 판매 부수의 42엔의 인쇄 수입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만화책을 한 권 팔 때마다 작가는 42엔을 받게 돼요. 만화책만 봤을 때는 원피스가 우선 넘사벽이고요. 해외 판매 부수까지 합해서 드래곤볼은 약 2.5억에서 3억 정도의 판매 부수라고 하는데요. 3억이라고 계산을 해서 42를 곱해도 126억엔이에요. 일본 국내 원피스 판매 부수보다도 못하다는 뜻이죠. 원피스는 해외 판매 부수까지 합하면 4.5억 부 정도라고 합니다. 원피스만 없었다면 드래곤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일본 만화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화라는 게 만화로 끝나는 것만 아니죠. 애니메이션부터 개인, 굿즈까지. 사실상 만화 연재나 만화책 단계는 판매 촉진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하지만 2차 수익을 낸다고 해도 실제로 작가에게 어느 정도 돈이 지급이 되는 건지, 또한 실질적인 수익을 위한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게다가 월드 클래스로 보면요, 본인이라도 알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금액과 계산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래곤볼 프랜차이즈의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 위키피디아에서 잘 정리해 주었더라고요. 만화책만이 아니라 게임, 영화, 카드, 음악 CD 등 각 작품의 총 수익을 나타냅니다. 1위는 포켓몬, 2위 헬로키티, 3위 푸, 4위 미키마우스와 친구들, 5위 스타워즈, 6위 호빵맨, 7위 디즈니 프린세스, 8위 소년점프, 9위 슈퍼마리오, 10위 마블 유니버스, 11위 해리포터, 12위 스파이더맨, 13위 건담, 14위 배트맨, 그리고 15위에 드래곤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24.3 빌리언 달러로 총 추정 수익만 보면 정말로 일본의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만화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17위가 북두의 권이었고요. 19위가 원피스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원피스와 드래곤볼의 게임 관련 수익을 빼버리면 드래곤볼과 원피스의 수익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래곤볼의 카드 관련 상품들이 전체 수익의 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왜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가 카드에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나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드래곤볼 상식 바로잡자 코너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을 공식 자료와 함께 소개하며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또는 어느 유튜버, 블로거, 커뮤니티에서 본 이야기 중에서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알 수 없겠다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100%야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한 많이 노력을 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